안녕하세요. 이철환의 노트북의 이철환입니다. 오늘은 행복경제편의 대한민국은 얼마나 행복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에 진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빠르게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일궈낸 국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행복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는 국제사회에서 조사하는 각종 행복지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엔은 매년 각국의 행복지수를 산출하여 세계 행복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지수는 1인당 국민 총생산,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등 6개 척도에 대한 만족도를 합산해 산출이 됩니다. 2021년 세계 행복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이고 가장 불행한 나라는 탄자니아와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었습니다. 최상위권은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핀란드를 비롯해 10위권에는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가 각각 올라 있습니다. 북유럽에는 휘게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휘게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또는 혼자서 보내는 소박하고 아늑한 시간을 뜻하는 덴마크어로서 영어 웰빙과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지향하는 여유롭고 소박한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순위는 조사를 실시한 95개 국가 중 50위를 차지하여 경제력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개년을 합산한 행복지수의 순위는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중 2019년 54위, 2020년 61위에서 2021년에는 62위로 오히려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감내해야 하는 각종 스트레스, 그리고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격차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또 높아만 가는 청년 실업률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겪는 노후 불안 등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가 좋지 않은 수준인 0.3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상위 20%의 평균 소득이 하위 20% 계층에 비해 5.5배나 큰 상태를 보이고 있죠. 이러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상당수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도 심화되고 있죠. 계열기업 수가 120개를 상회하는 재벌이 있는가 하면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어의 지위에서 대기업의 눈치를 보아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죠. 이토록 심각한 양극화 현상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의 70% 이상이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정이나 학교, 직장 어느 곳을 막론하고
항상 잘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 결함 증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인구 10만 명당 자살수를 뜻하는 자살률이 우리나라는 26.6명에 달해 OECD 국가 평균 11.5명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8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모두 13,670명으로서 하루 평균 37.5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 자살률은 남자가 38.5명으로 여성 14.8명보다 2.6배 정도 높았습니다. 특히 노인 자살률이 매우 높아 70대 48.9명, 80대 이상은 69.8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 1명이 감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생아 수, 즉 출산율은 10.84명으로 세계 최하위입니다. 높은 주택비와 양육 부담이 젊은 부부들로 하여금 출산을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화의 속도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의 수도 인구 10만 명당 5.3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8.2명, 터키 6.9명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근로시간도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간 1967시간을 일을 해서 멕시코와 칠레 등에 이어 5번째로 길었습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 가운데 정년 퇴직 후에도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였습니다. 2016년 한국은행이 OECD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유효 은퇴 연령은 72.9세로서 주요 선진국보다 6 내지 10년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는 툭하면 대형 사고 소식에 직면하고 있죠.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300여 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 등등. 이 모두는 우리들의 부주의와 비리와 탐욕이 가져온 인재였습니다. 사고로 가족을 잃게 된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혹은 이 나라가 싫어 이민을 떠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불안해하며 방황하고 있죠. 대학 진학과 취업에 아름다운 청춘의 열정을 탕진하고서 기진맥진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태백이라는 풍자적 신조가 등장할 정도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2 내지 13%까지 치솟아 청년 실업자 수가 사실상 1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비정규직이 태반입니다. 높은 주택구입비와 양육비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구입, 희망과 꿈을 모두 포기한 7포세대로 전락하게 되었죠.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 첫 번째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갈수록 수명은 길어지는데 노생활에 대한 보장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노인들의 삶도 서글프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젊었을 때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밤낮을 일했습니다.
1997년에 닥친 경제위기는 그들이 애써 쌓아놓은 경제적 성과를 일시에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스스로는 아직 팔팔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장에서는 명예퇴직이니 구조조정이니 하는 이름으로 밀쳐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밀려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65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으며 그마저도 실제 생활비 수준에는 많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부양가족 없이 홀로 살아가는 독거 노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고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노인이 늘어나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60대 이후에 결혼 생활을 청산하는 황혼이혼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오랫동안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인 사회 간섭에 짓눌려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점차 여성들의 삶의 모습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유리천장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권 신장 과정에서 나타난 시대착오적인 여성 혐오 현상에도 시달리고 있죠. 이와 같이 복지와 행복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에서 우리는 여전히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적 행복지수는 낮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로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인 풍요 뒤에 가려진 사회적인 불평등, 심각한 빈부격차, 그리고 강고한 계층 간의 장벽, 또 빈약한 사회 안전망 등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철환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